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퇴계원 지역에서 백투에덴 디톡스 힐링 캠프를 하게 되었는데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서로 잘 오셨습니다 하고 옆에 분들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오셨어요. 네, 예. 잠깐만요. 자, 우리 오늘부터 이제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이 디톡스 힐링 캠프를 하는데 작년에 참여했었던 분 계십니까? 작년에 혹시? 한 분, 두 분, 세 분. 이번에 또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은데 과연 이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하고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사방에서 질병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방간도 나를 넘나보고 또 동맥경화증,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 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우리를 이렇게 넘나보는데 과연 사방에서 옥조여 오는 이런 질병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에는 디톡스의 기전과 질병 치유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내가 어딘가 몸이 망가져서 질병이 생겼다, 그 얘기는 세포가 고장이 났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세포 중에서도 어디가 고장 났을까? 세포 한가운데 핵이 있고 이 핵 속에 있는 유전자가 망가지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온 겁니다. 그 유전자 중에서 어떤 부분이 망가졌느냐에 따라서 질병의 이름만 다양하게 이제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세포의 유전자가 한번 망가지면 그냥 질병으로 쓰러져서 나는 죽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 속에는요, 유전자 어디가 망가졌을지라도 이 유전자를 감쪽같이 수리해주고 치료해주는 자연치유 시스템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이 수리 단백질들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데 지금 유전자 중에서도 어디가 망가졌나 보자 하고 계속 망가진 부분을 찾아다니는 순찰 단백질도 있고 여기가 망가졌네 하고 찾으면 본부로 전보를 칩니다. 유전자도 이 주소가 있어요. P23P 이런 식으로 해서 유전자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렇게 주소가 있는데 전보를 치면서 지금 내가 순찰을 돌다 보니까 몇 번지에 있는 유전자가 망가졌으니까 빨리 복구를 해라. 찌직찌직찌직 하고 전보를 치면은 본부에서 그 전보를 받아요. 받아서 그러면 거기 망가졌으니까 빨리 복구를 해라. 그러면 또 누가 달려가는가 하면은 이 유전자는 염색사라고 하는 실이 두 가닥이 비비비비비 꼬여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가진 부분을 수리하기 좋게 유전자를 이렇게 딱 풀어 제쳐놓고 정리정돈을 하는 단백질이 와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줘요. 그러면 또 내일 끝났으니까 빨리 여기서 여기까지 망가진 유전자를 잘라줘라 하고 전보를 쳐요. 그러면 망가진 부분을 싹둑 잘라주는
커팅 단백질이 또 찾아와서 잘라줘요. 그러면 그 잘라진 부분을 원래 상태로 딱 짜집기 하는 단백질이 와서 짜집기를 해주면은 처음 상태와 똑같이 그대로 치료가 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일본의 NHK TV 방송에서 다큐로 만들어서 이 놀라운 사실을 방영을 했는데 그 사실을 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여기 방사선이나 자외선이 이 세포를 때렸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유전자가 이렇게 망가진 겁니다. 그러면은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수리하는 단백질들이 활동을 하는데 지금까지 수십 종류의 치료하는 단백질이 지금 발견이 됐어요. 순차라는 단백질이 순차를 하다가 찾았습니다. 찾았다고 전보를 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전보를 받고서 이 망가진 유전자를 수리하기 좋게 딱 풀어 제쳐주는 단백질이 정리정돈을 또 해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정리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또 전보를 치니까 와서 망가진 부분을 싹둑 잘라내주는 커팅 단백질이 잘라주고, 그 다음 짜집기 단백질이 한번 딱 짜집기 하면은 원래 상태로 그냥 치료가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암이든지 당뇨병이든지 고혈압이든지 파킨스시든지 하여튼 유전자 중에 어디가 망가졌을 때 이런 상태가 이제 나타나는데, 우리 몸에서는 얼마든지 어떤 종류의 질병들이든지 이렇게 감쪽같이 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입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아직도 치료가 안 되고 지금까지 질병으로 고생을 해야 되느냐 하고 봤더니 그 이유가 밝혀졌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북한에서 뭐 핵을 만들었다 뭐 했다 뭐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핵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거 써먹을 기회는 아마 거의 없다고 봐도 맞을 거예요. 그걸 서울에다 던졌다 그러면은 서울도 다 끝나지만 평양도 틀림없이 끝날 거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은 정말 무서운 무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EMP 폭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EMP 폭탄을 서울에다가 한 방 딱 터뜨리면 이것은 이 전파를 방해하는 그런 폭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전파 방해 폭탄이 하나 딱 떨어뜨려지면은 모든 전자기기가 불통이 돼요. 텔레비전도 안 나오고 전화도 불통이고 모든 전자기기가 다 불통이 되면은 전쟁이 제대로 수행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뭐 미사일 어느 방향으로 몇 방 쏴라 하나도 전달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 폭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준비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일이 우리 몸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자, 우리 몸에서 어디가 망가졌나 보자 하고 찾아내는 수리 단백질이 있었고 찾아냈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보를 치지 않습니까? 여기가 망가졌다 그랬는데 뭔가 전파 방해를 일으키는 물질들이 우리 몸의 세포에 쫙 찌들어 있다고 하면은 아무리 전보를 쳐도 본부에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뭐 정리정돈하는 이 단백질을 어디로 가라 했는데 이게 여기까지 전달이 안 되면은 아무리 시스템이 있어도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으면서 이 질병은 치료가 되지 않으면서 결국은 점점점 커지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몸에서는 이런 자연치유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전파 방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고 수없이 많은 질병들이 지금 나를 계속 괴롭히느냐?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한방에서는 뭐라고 결론을 내렸는가 하면요, 분명히 한방에서는 내 몸속에서 스스로 질병을 치료하는 시스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방해를 하길래 이게 가동이 안 되면서 질병이 자꾸 커지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만병의 근원은 일독이다. 수만 가지 질병이 있어도 그 모든 질병은 결국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독소 때문에, 하나의 독소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것이다. 아무리 자연치유 시스템이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독소가 오락가락하면은 마치 전파 방해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이 시스템이 가동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양방에서는 뭐라고 발표했는가 하고 보니까, 양방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의과대학으로 알려져 있는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지구상에 인류가 앓고 있는 질병은 3만 6천여 가지가 있는데, 이 질병의 모든 원인은 프리 레디칼, 활성산소 때문이다. 뭐 다른 얘기 같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양방에서도 수만 가지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결국은 그 질병이 치료되지 않는 이유는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질병을 치료하려면 우리 몸속에서는 이미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도 치료할 수 있는 자연치유 시스템이 있는데, 얘를 누군가가 지금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동되지 않으면서 암이든지 당뇨병이든지 뭐 감경화증이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전파 방해 현상을 일으키는 뭐만 싹 청소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독소만 싹 제거해주면은 이 속에 이미 입력되어 있는 자연치유 시스템들이 제대로 활동하면서 요 질병을 아까 본 것처럼 감쪽같이 치료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모든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독소를 좀 제거해 줘야 되는데, 손자병법에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으니까 이 만병을 일으키는 진짜 최종적인 원인이 되는 독소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독소는 영어로는 톡스라고 하는데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저 밖에서부터 이 독소가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게 있는데 이것을 외독소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내 몸에 들어올 때는 아주 좋은 놈인 것처럼 들어왔는데 이 속에서 독소로 변해버리는 놈들이 있는데 이것을 내독소라고 부릅니다. 자, 외독소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도 있겠고 또 농약 속에도 많은 독소가 있지요. 또 여러 가지 요즘 이 오염물질, 초미세먼지 주의보, 뭐 초미세먼지라고 하는 말이 잘못된 말이라고 그러지요. 그까짓 거 먼지 뭐 아주 작은 먼지 정도야 뭐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게 초미세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타이어 막 달면서 거기서 뭐 떨어져 나온 거예요. 저 자동차가 막 기름 태우면서 여기로 뒤로 나온 어떤 화학적인 물질들입니다. 중금속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큰 중금속 같으면 코로도 안 들어가.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작은 중금속인지 이거는 여기 뇌세포로는 뇌관문에서 웬만한 건 다 막아줍니다. 아무거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뇌관문도 그냥 무삽 통과를 해. 심장도 그냥 들어가. 폐도 그냥 들어가. 마시면 여기 폐만 웬만한 것은 망가뜨립니다. 먼지는 딱 들이마시면 폐로 들어가니까 뭐 기관지 쪽에 무슨 질병을 일으키고 끝났는데 이 초미세 먼지가 아니라 중금속은 너무너무 사이즈가 작아서 그냥 들어가면 폐뿐만 아니라 혈관, 심장, 간
뇌 뭐 모든 곳을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초미세먼지 때문에 뇌졸중이 얼마나 많이 증가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심장병이 얼마나 많이 연관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초미세먼지라고 하기보다는 그 무서운 중금속, 그것도 사이즈가 크면 차라리 괜찮은데 이 뇌까지 그대로 무사 통과할 수 있는 초미세 중금속, 이런 것들이 지금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을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또 음식을 맛있게 만든다, 또 색깔을 예쁘게 만든다, 그러면서 만든 수많은 식품 첨가물들, 이런 것들이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독소 역할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외독소가 차고 넘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먹을 때는 좋은 것인 줄 알았더니 이 속에서 독소로 만들어지는 내독소가 있는데, 밥도 많이 먹으면 좋은 거예요. 탄수화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쓰고 남을 만큼 먹었어. 그러면 이 탄수화물이 쓰고 남는 것은 불연소가 되겠죠. 젖산이라고 하는 독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또 단백질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필요한 단백질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제보건기구에서 발표하는 단백질 성인들 하루 섭취 권장량은 58g밖에 되질 않아요. 그 정도는 얼만큼일까? 불고기로 얘기하면 한 끼에 불고기 한 젓가락이면 충분한 양입니다. 근데 불고기 먹으면서 한 젓가락 먹고 됐어 하고 젓가락 놓는 사람 혹시 보셨어요? 예? 안 먹으면 말아버리지, 먹었다면 어떻게 한 젓가락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더 먹겠지. 그러면 내 몸에 필요한 것보다 단백질을 더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더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몸에 필요한 것만큼 써먹고 나머지 더 넘치는 것은 분해를 해야 됩니다. 이 단백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암모니아라고 하는 내독소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또 이것이 분해되는 과정 단계마다 이름이 달리 붙는데 요산이라고 하는 단계가 또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요산이 많습니다. 이 요산이 피 속에 떠돌아다니다가 엄지발가락 마디 있는 데서 쌓이기가 쉬워요. 쌓이는데 마치 유리 조각이 쌓이는 것처럼 뾰족하게 쌓입니다. 여기가 뻘겋게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들이 있죠. 그랬는데 이게 뾰족하게 쌓였기 때문에 살짝 닿다, 그럼 속에서 뾰족한 유리 조각이 찌르는 것처럼 아파요. 바람만 스쳐 지나가도 아파. 그래서 통풍이라고 하는 질병이 찾아오게 하는 내독소는 고기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 그 중에 하나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내독소가 고기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 또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30대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어요. 40대 젊은 나이에 주사 한 방 안 맞고 건강하다고 자랑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 대부분은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내독소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내독소가 도대체 뭐냐? 보면은 이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내독소는 단백질을 많이 먹었을 때 생깁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쓰고 남았기 때문에 분해가 돼요. 그러면은 이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 아미노산이 됩니다. 여러 아미노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메티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너무 넘친다. 그러면은 이 메티오닌 아미노산이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독소라는 거예요. 이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독소는 혈관벽을 찢어버리기도 합니다. 혈관벽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일단 상처를 내면 거기에 콜레스테롤로 가서 달라붙을 수 있지, 혈소판도 가서 달라붙을 수 있지. 그러면 혈관벽에 뭐가 자꾸 찌꺼기가 덕지덕지 쌓여요. 그러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겠죠. 동맥경화증도 오고, 그러면은
옛날보다 혈관 속이 이렇게 좁아질 거 아니겠어요? 많이 달라붙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좁아진 혈관으로 옛날과 똑같은 양의 피를 보내주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는데 세게 품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세게 품어줬더니 혈관에서는 혈압이 높아져요. 혈압이 높아졌는데 호모시스테인이 여기 혈관벽을 좀 찢어놨단 말이에요. 터져버려. 뇌출혈, 심장병으로 급사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무서운 질병들이 찾아온다 그러는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호모시스테인은 피 1리터에 10마이크로몰 미만이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100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 100 이상 된 사람들 중에서는 그 중에 50%는, 반절은 피가 떡처럼 달라붙어요. 그리고 그 중에 20%는 30세 젊은 나이에 아무 병도 없었는데 갑자기 급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내독소 중에 하나인 이 호모시스테인은 정상보다 높은 사람들의 경우에 1만 줄여도 심장병 발생률을 10%씩 줄여갈 수 있을 정도로 심장병과 아주 밀접한 내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서 당장 호모시스테인 수치 좀 검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돈 조금만 주고 요거 검사해 주세요. 그러면 가르쳐 줍니다. 알아서 뭐해요? 알아서 뭐 하겠느냐고요. 그런데 백투 에덴에서는 왜 그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이렇게 높아졌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원인이 뭐냐, 그리고 그 원인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완전히 근본적으로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미노산 중에서도 메티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넘쳤을 때 얘가 분해되면서 나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병 안 걸리려면 메티오닌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음식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안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양학적으로 메티오닌이라고 하는 이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 고기 종류, 육류, 계란, 우유, 치즈, 흰밀가루, 통조림 식품, 이런 것들을 즐겨 먹는 사람들은 메티오닌 아미노산이 차고 넘치고, 그러면 얘가 분해될 것이고, 분해되는 과정에서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무서운 내독소가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미 옛날에 많이 먹어서 이게 높은데, 고기 많이 먹는 사람들 틀림없이 이 수치가 높아요. 이미 높아졌는데 어떡하느냐? 청소하면 되겠죠. 그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춰주는 식품은 엽산이라고 하는 영양소입니다. 엽산이 있으면은 이미 높아진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춰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엽산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많이 들어있는가 하고 보니까 시금치에 많이 들어있어요. 양배추, 순무 어린잎, 상추,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요런 주로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면은 이미 옛날에 고기 먹어서 올라간 호모시스테인도 낮춰준다는 거예요. 또 과일 종류 속에 이걸 낮춰주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감귤, 키위, 오렌지 주스, 포도, 딸기, 이런 것들을 먹으면 이미 올라간 호모시스테인을 청소해 주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강낭콩, 병아리콩, 완두콩, 이런 콩 종류를 먹어도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되고, 호두, 땅콩, 이런 견과류, 또 통곡류 껍질 속에 붙어있는 비타민 B군이라고 하는 것을 먹는 사람들은 이게 청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투 에덴에서 제공해주는 그 식사를 먹다 보면 요걸 다 감안해가지고 식사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냥 맛있게 먹다 보면은 혈관이 싹 청소가 되면서 심장병이 생겨서 여기다 스텐트를 2개씩 꽂고 나서도
약을 그냥 한 주먹씩 먹고 계단만 올라가면 가슴이 터질 것처럼 아픈 그런 중환자들이 이 디톡스를 통해서 혈관이 기가 막히게 빠른 속도로 청소가 됩니다. 이게 싹 청소가 됐더니 첫날은 20m도 걷지 못했었던 사람들이 일주일 뒤에는 마라톤을 뛰어도 괜찮을 정도로 이 혈관이 싹 청소가 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청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말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우연히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왜 그렇게 치료될 수밖에 없는지 확실하게 증명된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몸에 찌들어 붙어 있는 여러 가지 독소들을 한번 청소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톡스가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먼저 알면 좋겠는데, 우리 몸은 절대로 어느 날 갑자기 망가지질 않습니다. 서서히 쌓여진 독소 때문에 어느 날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큰 병이 생기기 전에 내 몸에서는 계속 신호를 보냈어요. 주인 어르신, 계속 이렇게 독소가 많이 들어온 음식만 먹으면 여기 큰일 납니다. 빨리 요것 좀 청소 좀 해주세요 하고 계속 신호를 보냈는데 이걸 무식하게 못 알아들어 가지고 심장병으로 쓰러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병으로 아프기 전에 얘가 초창기부터 독소가 쌓였습니다라고 신호 보낼 때 그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자는 현명한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독소가 축적이 되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는데, 첫 번째, 우리 몸에서는요 항상성이 지배를 하게 돼 있어요. 체온도 언제나 36도 5분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높아지면 땀을 막 흘리면서 땀이 나가면서 체온이 떨어지게 하기도 하고, 너무 떨어지면 몸서리를 치면서 이 세포끼리 마찰을 시켜서 열을 만들어 가지고라도 온도를 올려주면서라도 36도 5분을 유지하게 되어 있고, 또 체중도 일정하게 자기 체중이 유지되도록 항상성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감정도 언제나 일정한 감정을 유지하게끔 돼 있는데 독소가 쌓이면 이런 기능들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도 항상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막 화가 났다가 어떤 데는 갑자기 막 의기소침했다가 옛날보다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면 여기에 독소가 쌓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자꾸 건망증이 심해져요. 여기에 독소가 쌓였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또 머리에 이 독소가 많이 쌓이면 만성 두통이 찾아오면서 여기 독소가 쌓였으니까 좀 청소 좀 해주세요 하고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또 밤에 뇌가 독소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불면증이 찾아와요. 자꾸 이유 없이 잠이 요즘 잘 안 온다. 디톡스를 하면 이게 싹 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눈에 독소가 많이 쌓이면은요 눈에 충혈이 딱 생기면서 독소 많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자꾸 가려워. 왜 가렵겠어요? 독소가 쌓여있으니까 가렵지. 자꾸 눈으로 손이 가, 침침하고 눈에 독소가 많이 쌓였다는 소리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눈이 자꾸 피로해요. 시력이 떨어집니다. 이때는 가장 좋은 치료가 디톡스입니다. 망가진 다음에 병원에 가서 뭐 안구를 뭐 어떻게 수술한다 이러지 말고, 독소가 좀 쌓였을 때 이 소리를 듣고 그때 디톡스를 통해서 독소를 싹 청소해주면 그냥 멀쩡하게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강남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에 40대 후반에 사업을 크게 하는 여 사장님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 눈 아래쪽 눈꺼풀을 딱 까보면 속에
뼈질하기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없어지질 않아요. 이게 점점점 커지면 깜빡깜빡할 때마다 아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하자는 거예요. 칼로 찢고 그 고름을 싹 빼낸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좀 괜찮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15일만 되면 얘가 또 차올라. 그래서 15일마다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면서 사는데 그렇게 15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첫날 이 강의를 듣더니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와, 이거 내가 필요한 건데 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양해를 좀 구하는데 수요일 날 하루는 못 온다는 겁니다. 자기가. 왜 못 옵니까? 그랬더니 수요일 날 요것도 빼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루도 틀림이 없대. 그래서 수술한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갔다 오라고 그래야지. 그래서 그날은 안 올 줄 알았더니 수요일 날 온 겁니다. 그래서 아니, 오늘 수술 받는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어떻게 왔느냐 그랬더니 아침에, 수요일 날 아침에 이제 오늘은 병원을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일어났는데 눈이 안 떠지더라는 거. 이쪽 눈이 안 떠져. 아무리 뜨려고 해도 안 떠져. 그래 웬일인가 하고 보니까 요 디톡스를 하면은요 염증을 기가 막히게 청소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칼을 대지 않는 수술요법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염증이 있는 데는 칼로 찢으면 세포를 그냥 중간에 딱 잘라버리기 때문에 흉터가 생기는데, 디톡스를 하면은 세포 사이사이를 찢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독소와 염증을 뽑아냅니다. 나중에 붙으면 칼로 찢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자리로 딱 붙으면 흉터도 없어요. 밤새 디톡스를 통해서 여기 속에 있는 염증이 다 빠져나온 거예요. 빠져나와가지고 여기서 말라버렸어. 안 떠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물로 이렇게 녹여가지고 요걸 딱 떴더니 깜빡깜빡 해보니까 눈이 안 아파. 이게 웬일인가 하고 딱 까봤더니 병원에 가서 수술한 날보다도 더 감쪽같이 고름만 싹 빠져나가고 제자리 붙어 있더라 이거예요. 그 뒤로 지금 4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수술을 받지 않고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독소가 만병의 근원이고, 큰 병 생기기 전에 미리 조금씩 독소 쌓였을 때마다 청소해주고 청소해주면 큰 병이 안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독소가 귀에 많이 쌓인 사람들이 있어요. 귀에서 자꾸 소리가 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도 디톡스를 하면 놀랍게 치료가 돼요. 또 통증이 귀에서 자꾸 생길 수도 있고 귀에서 염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 디톡스를 하면은 칼을 대지 않고도 이 독소와 염증들을 싹 청소를 해주면서 이런 질병들이 치료되고 예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코에 독소가 많이 쌓인 사람들은 코가 자꾸 막히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코에 염증이, 비염이 자꾸 생기고 또 재치기가 자꾸 자주 나와요. 독소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디톡스를 하면은 이런 증상들이 그냥 깨끗이 사라집니다. 또 심장 쪽에 독소가 많이 쌓인 사람들은 관상동맥에 찌꺼기 독소가 많이 쌓이면서 협심증 같은 게 오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이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달리기 할 때 아프고 자꾸 뭔가 여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서 부정맥이나 심근경색증이나 이런 증상들은 아주 대표적으로 이 혈관에 떠돌아다니는 독소가 여기에 쌓였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차가 삐그덕거린다. 오래 이제 써보면은 삐그덕거리고 소리가 나죠. 엔진을 뜯어보면은 거기에 찌꺼기가 많이 찌들어 붙어 있어요. 그것을 청소해주는 보링을 해주면 새 차처럼 달리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똑같아. 이 인간 엔진도 뭔가 여기가 아프기도 하고 뭔가 좀 답답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심장 혈관을 보면 독소가 찌들어 붙어 있어요.
디톡스를 하면은 그 심장을 싹 볼링을 해주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계단만 올라가도 가슴이 아팠던 분들이 설악산에 울산 바위로 올라가도 한 번도 가슴에 통증을 느끼지 않고 올라가는 거예요. 한 달 내로 대부분은 놀랍게 이 디톡스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피부 쪽에 독소가 많이 쌓인 사람들은 나이가 들었는데도 여드름 비슷한 것이 자꾸 나와요. 또 뭔가 트러블이 자꾸 잘 생겨, 피부가. 그리고 또 아토피, 알러지, 피부 쪽에서 독소가 얼마나 차고 넘쳤으면 삐져나오느냐 이거예요. 다른 걸로는 치료가 잘 안 되지만은 제가 보니까 디톡스를 통해서 놀랍게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알러지, 아토피 치료가 아주 잘 돼요. 여기서 찍어 바르는 것은 치료가 안 되지만 그 근본적인 독소를 제거해 줬더니 놀랍게 완치가 되는 것을 너무 많이 봅니다. 또 이 장에 독소가 많이 쌓인 사람들은 장에서는 우리가 물을 좀 많이 마실 때도 있고 적게 마실 때도 있죠. 근데 장이 항상성의 원리가 돌아가면서 어떤 음식을 먹어도 물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는 흡수를 조금 더 많이 하고 물을 적게 먹었을 때는 흡수를 또 안 해요. 그래서 언제나 이 대변은 바나나처럼 생긴 변을 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에 독소가 많이 쌓인 사람들은 이게 조절이 안 돼. 어떤 때는 그냥 너무 물을 많이 흡수해가지고 딱딱하게 돌멩이처럼 굳은 변비가 생기고, 어떤 때는 또 이것도 물을 또 너무 흡수를 안 해. 그냥 완전히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설사로 나와. 이게 언제는 설사, 언제는 변비, 이게 왔다 갔다. 이게 장에 독소가 쌓였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또 독소가 많으니까 항상 속이 뭔가 개운하지 않아요. 더부룩한 증상이 찾아오는 사람들, 디톡스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이게 호소인 거예요. 또 여기 폐에 독소가 많이 쌓인 사람들은 뭔가 호흡이 좀 답답해요. 곤란합니다. 또 천식이 자꾸 있고 기관지에 염증이 자꾸 발생을 해요. 여기 독소가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공기가 좋은 곳에 가서 디톡스를 하면은 놀랍게 청소가 되면서 좋아지는 것을 봐요. 관절에 또 독소가 많이 쌓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자꾸 걸을 때마다 통증이 생기는 증상들이 찾아옵니다. 이런 것도 디톡스를 해주면 도움이 많이 돼요. 또 방광 쪽에 독소가 많이 쌓인 사람들은 자꾸 화장실을 자주 가요. 자주 갔는데 많이 나오지도 않아. 돌아서면 또 가고 싶어. 가다가 벌써 찔끔 한 방울 싸. 방광 쪽에 독소가 많이 쌓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디톡스를 하면은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놀랍게 좋아질 수 있어요. 또 이 컨디션이 이게 일정하지를 못해요. 만성 피로증, 또 무력감, 살맛도 안 나고 독소가 많이 쌓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위장 쪽에 독소가 많이 쌓였을 때는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자꾸 메스꺼워요. 뭘 먹으면 자꾸 넘어오려고 그래. 이런 것은 이 소화기관에 독소가 많이 쌓였을 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디톡스를 하면은 놀랍게 좋아져요. 그런데 이 소화기관이 안 좋은 사람들은요, 디톡스를 하면은 여기 붙어있는 이 독소들을 막 뜯어내는 과정에서 메스꺼운 느낌이 와요. 막 토하고 싶은 느낌이 옵니다. 아주 예민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너무 울렁거리고 힘들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디톡스가 잘 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은 그냥 겁나가지고 야 이거 사람 잡겠다 그러고 밥을 먹어버려요. 아주 근본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몰랐고 견디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위장 한번 아프면 평생 가지고 사는 병이라고 그러는데, 디톡스를 하면은 이 역류성 식도염, 또 위산 과다증, 위염, 위궤양 이런 쪽의 질병들이 아주 놀랍게 치료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자주 봅니다. 또
체중이 이제 독소가 많이 쌓이면 정상 체중으로 유지하게 되어 있는데 너무 많이 쌓이고 어떤 사람 너무 빠져버리고, 요것도 요 체중을 조절해 주는 시스템에 독소가 많이 쌓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증상들이 있는 사람들은 큰 병 걸린 다음에 병원 가는 것보다도 그 전에 지금 이 단계에서 청소 한번 해주면 좋겠다 하고 디톡스를 해주면 이런 질병들이 그냥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디톡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어로 독소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톡스라고 불러요. 비슷합니다, 발음이. 그런데 거기다 버려준다, 씻어준다, 이런 접두어인 D자를 붙으면 디톡스가 되는데, 내 몸에서 만병의 근원이 되는 이 독소를 다 청소해준다, 버려준다, 이런 뜻으로 디톡스라고 해요. 내 몸을 괴롭히는 외독소는 다 외독소 나름대로 몸 밖으로 버려주고, 내독소도 다 버려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디톡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디톡스를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면은 살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독소 때문에 생기는 질병들이 다 치료되는 일석한 3조 4조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 지금까지 이 디톡스 프로그램에 와서 그냥 뱃살 좀 빼려고 왔다가 별의별 질병이 다 치료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는데, 윤향순 씨라고 하는 분이 이 프로그램에 오셨어요. 몸무게가 한 72kg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이 아랫배 나온 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 특별히 아랫배가 나온 사람들은 그 속에 지방질이 많다는 얘기고, 지방질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는 내 몸에 흐르는 이 독소들이 여기저기 찌르지 말라고 기름층 속에 모아놓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독소를 저장해주는 창고 역할을 해줘요. 다른 곳에 있는 지방보다도 여기 아랫배에 쌓여있는 지방은 치명적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 아랫배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속에 기름덩어리가 많이 있다는 얘기고, 그 속에는 활성산소와 같은 독소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다른 데 나온 것보다 여기 나온 걸 자꾸 눈총을 주느냐? 여기 속에 가보면 장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세 끼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 소장에서는 영양소는 몸속으로 흡수를 하고 독소는 항문으로 버려주는, 이걸 잘 분별하는 장소가 여기인데, 이렇게 독소와 영양소를 분별하는 장소에 이 독소가 우글우글우글 쌓여 있다는 얘기, 아랫배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래서 영양소만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독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독소도 같이 따라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따라 들어온 이 독소가 영양소 따라 여행을 하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디든지 가서 달라붙을 수 있고 어디든지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병의 근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 아랫배 나온 것만큼은 한번 청소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 디톡스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이 쓰지만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수많은 종류의 디톡스가 있습니다. 디톡스를 잘못하면은요 살은 빠집니다. 왜? 모든 디톡스는 밥은 안 먹는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살은 빠지는데 칼슘도 빠져, 골다공증이 와요, 근육도 빠져. 오히려 살 조금 빼려다가 몸은 다 망가져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대로 된 디톡스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윤향순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 72kg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와서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제대로 된 디톡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웠어요. 이렇게 배우고서는 그대로 하게 됐는데, 한 달 만에 72kg 나가던 사람이 52kg로 체중이 줄어들었어요. 한 달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어디 보기가 괜찮습니까? 근데 허리만 날씬해진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덤으로 주어지는 축복이 너무나 많은데, 이분이 이 프로그램에 온 이유는 치매 때문에 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서울 연신내 쪽을 걸어가다가 남편한테 여보 여기가 어디야? 남편이 깜짝 놀랐어. 아니 당신 진짜 여기가 어딘지 몰라? 여기 처음 오는 길 아니야? 이분이 시내버스를 15년 동안 했는데 15년 동안 자기가 다니던 노선을 보고 여기가 어딘지 모른다는 거예요. 남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병원을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미 이 공간, 이 지능, 인식 능력이 20%가 상실됐다는 겁니다. 치매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검사를 해보니까 또 지방간에 고혈압에 고지혈증에 요로결석에 아주 줄줄이 질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더니 한 달 만에 배가 고프지 않으면서도 몇 킬로가 빠졌어요? 20kg가 빠져버렸고, 20kg가 빠지면서 여기 있던 독소도 다 빠져버리고 한 달 만에 치매가 100% 사라져버렸어요. 얼마나 기억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졌는지 고등학교 검정고시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자격증을 65세가 넘었는데 자격증, 그 나이에 자격증 시험 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사실은 5개나 땁니다. 자격증을. 너무 신났어. 기억력 하면 이제 오히려 제일 자신 있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 지방감도 사라져 버렸고, 고혈압도 사라져 버렸고, 고지혈증도 사라지고, 요로결석도 사라지고, 이분이 얼마나 신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이 독소 때문에 생기는데 그 독소를 청소해주는 디톡스를 하면은 질병 치료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 좀 빼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 백투에덴 힐링 센터에서는 암, 파킨스씨 여러 가지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고 어차피 병원 가도 약도 없다고 하는 이런 환자들이 몰려들고 이게 치료가 돼요. 제가 지난 2월 달에 진도에서 이 10개 교회 연합으로 이런 똑같은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끝나는 날 치매가 걸린 82세 할머니가 치매가 아니고 파킨스씨가 걸린 이 할머니가 강의를 일주일 동안 듣더니 파킨스씨도 치료가 된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제가 분명히 치료되는 걸 여러 번 봤거든요. 미국에 살 때. 그 얘기를 했더니 이것만 나으면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나 그러면 그냥 이어서 설악산으로 들어가서 해보겠다. 치료되겠느냐. 나는 치료되는 거 봤다. 그랬더니 가겠대요. 그래서 82세 먹은 이 할머니 끝나는 날 제가 모시고 설악산으로 갔어요. 딱 한 달 있었습니다. 약을 일단 끊었어요. 파킨스씨는 약 안 먹으면 금방 표시가 나타나요. 그런데 약을 끊고도 똑같아. 그 좋은 공기, 좋은 음식, 운동 계속 그렇게 지내지, 찜질하지, 뜸 뜨지, 뭐하지 하니까 약을 안 먹어도 똑같아. 근데 이제 문제는 한 달 뒤에 이제 진도 집에 갔어요. 가서 약을 계속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병원의 방법대로는 약 안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그냥 안 먹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딸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 그냥 안 먹으면 어떡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야지. 근데 요 파킨스씨를 다시 정밀 검사하는데 70만 원이나 든대. 할머니는 그게 아까워서 괜찮은데 그냥 안 먹지 뭘 70만 원을 왜 버려? 근데 딸은 엄마 내가 대줄 테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가서 정밀 검사하자.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파킨스씨 정밀 검사를 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은 완벽하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골이니까 또 소문이 더 빠르잖아요.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또 파킨스씨 환자가 있었는데
이제 그 친척들이 당장 가라는 거예요. 올해. 예? 지금 당장 가라는 거예요. 파킨슨씨 알아본 사람만 압니다. 그래서 그 진도 먼 곳에서 또 같은 병으로 고생을 하는 할머니가 또 올라왔어요. 지금 있습니다. 설악산에. 놀랍게 좋아지는 거예요. 파킨슨 씨도 결국은 요 뇌신경이 서로 만나는 뇌신경 시냅스 연접점이 활성산소로 녹슬어 버려 가지고 도파민이 옛날처럼 안 나왔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에요. 병원 가면 도파민을 줍니다. 그거 먹으면 부드러워져. 몇 시간만 부드러워져. 그 약 언제까지 먹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 치료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요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작하게 되면 디톡스로 싹 독소를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녹을 다 털어버리는 겁니다. 보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도파민이 옛날처럼 똑같이 나와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킨슨 씨는 어디 가도 치료된다고 얘기하는 데가 없어요. 유튜브에 그 치료된 얘기를 하나 올렸더니 유튜브만 보고 치매 파킨슨 씨 환자들이 들어보니 일리가 있어. 진짜인지 이게 진짜면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지 하고 지금 파킨슨 씨 환자가 여러 명 있습니다. 이 속초에는. 치료돼요. 치료가 안 되면 제가 뺨 맞을 거 아니겠습니까? 도움이 되니까 그거 보고 옆에 친구 오고 또 친구 오고 자기네 교회 또 권사님한테 막 얘기해가지고 내가 봤다 당신도 와라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설악산은 운영이 돼요. 오직 치료되는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디톡스를 잘 하면은 놀라운 결과들이 있는데 그냥 뱃살 조금 빠지는 정도가 아니고 질병이 싹 무르익어서 싹이 났을 때 현대의학은 대증요법을 바탕으로 발전을 했어요. 증상의 싹을 잘라주는 겁니다. 당뇨병 이건 증상이죠. 당이 어디에 섞여 나오는 증상이다? 오줌에 섞여 나오는 증상이다. 당뇨병의 뿌리가 있습니다. 당뇨병의 뿌리는 건들지도 않고 당뇨 오줌에 당이 섞여 나온다. 그래서 그 증상만 없애주는 약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인슐린 맞아봤자 증상은 사라질진 모르지만 당뇨병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인슐린은 언제까지 먹으라고 합니까? 언제까지 먹으라고 그래요? 죽을 때까지 먹어도 그거 먹었을 때 몇 시간 그 증상 처리해주는 약이지 당뇨를 치료해주는 약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당뇨가 치료가 돼요. 당뇨가 치료가 됩니다. 이 약을 끊고서도 완전히 정상이 되도록 치료되는 걸 너무너무 많이 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당뇨는 재수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당뇨병 생긴 사람 나 재수 없어서 벼락 맞은 것처럼 당뇨병이 어느 날 와서 절대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상담해보면 100% 당뇨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습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고치면은 뿌리가 사라지니까 원인이 사라지면 결과가 사라진다는 것은 이 세상 과학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완치가 가능한 병이에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톡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은 참 복을 많이 받아서 유튜브에서만 듣고 저게 긴가 민가 이게 아니고 하여튼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와서 그 디톡스라는 것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놀라운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얘기 들을 게 아니고 내 몸으로 실험을 한번 해봐서 야 이게 좋아지네. 한 주일 해보니까 에이 전부 거짓말이었네. 사기쳤네. 뭔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몸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기가 막힌 자리에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디톡스를 하는데 디톡스는 일단 예전에 먹던 밥은 안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선 디톡스를 해볼 수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던 밥을 안 먹으니까 배는 조금 고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우리 몸에서 쓸 수 있는
이 에너지는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딱 일정량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에너지를 쓰겠다고 하는 이 장부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 내가 먼저라고 싸울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집에서도 쓸 수 있는 한 달 이 돈이 무한대가 있는 게 아니라 500만 원, 300만 원 딱 일정량 정해졌어요. 근데 큰 아들이 돈 달라고 그러지, 작은 딸이 돈 달라고 그러지. 그럼 서로 달라고 하는데 그 예산 안에서 충분하면 그냥 나눠주면 되지만 도대체가 안 돼. 그럼 어떡합니까? 더 중요한 거 따져서 이번엔 네가 양보해라. 일단 큰아들 대학 입학금부터 내고 보자. 너 성형수술하는 건 좀 미뤄. 이렇게 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몸에서도 똑같은 원리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더라 이겁니다. 이 에너지를 누가 먼저 써야 되는지에 대한 에너지 사용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눠줘야 될까요? 위장한테 먼저 나눠줘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두뇌가 명령 안 하면 얘는 못 움직여. 그러니까 에너지 사용 우선순위 넘버 원은 누가 가져야 되겠어요? 두뇌계입니다. 두뇌계. 두뇌가 일단 신호를 보내야 손가락도 움직이고 위장도 움직이고 다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뇌계가 1번으로 배정이 돼 있고, 자, 두 번째는 좀 어려워요. 밥을 먹었을 때 소화시키는 소화기계가 에너지 사용 우선순위가 앞설까요? 장땀지가 걸어갈 때 사용되는 근육계가 운동계가 먼저일까요? 어느 쪽이 먼저일까요? 소화기계가 먼저라고 생각되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자, 운동계가 먼저라고 생각되시는 분. 여기서 교파가 나눠지네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밥을 먹었어요. 일단 이 위장은 소화부터 시켜야 된다. 자기가 먼저라고 그래요. 이게 평상시는 상관이 없지만 위급할 때는 이 매뉴얼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를 나눠주는 거예요. 딱 밥을 잔뜩 먹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호랑이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제 서로 누가 먼저냐 싸우겠죠. 장땀지는 일단 도망가고 보자. 운동계가 먼저다. 이 소화기계는 먹은 걸 소화를 일단 시켜야 되지. 그래야 도망갈 에너지가 나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서로 싸우는데 이 소화기계가 먼저라고 끝까지 우기면 아마 이 사람은 요거 소화되기 전에 누구한테 소화가 됐을 거예요? 호랑이한테 소화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쓰는 에너지는 지금 먹은 이 음식을 에너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어제 먹은 에너지를 쓰는 거지. 이거 지금 당장 소화 안 시켜도 이미 소화돼서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때는 무조건 도망가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운동계가 먼저이고 죽으라고 도망가는 동안에는 이 소화기계는 에너지 사용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멈춰 있어요. 소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다 도망간 다음에 아이고 살았다. 그러면 그때서 소화기계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운동생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밥을 먹고 나서 위장에서 보통 2시간 정도 소화를 시키기 때문에 밥을 먹고 난 다음에 2시간 이내로는 격렬한 운동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때 운동을 해버리면 에너지 사용 우선순위가 운동계가 먼저니까 위장은 멈추게 돼 있어요. 소화돼야 되는데 멈춰버리면 얘는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나서 2시간 동안에는 너무 격렬한 운동을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야 소화가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기계가 움직일 때는 에너지도 나오지만 찌꺼기도 나오겠죠. 독소가 나옵니다. 불을 떼면 열도 나오지만 연기도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두뇌계 운동계 소화기계가 에너지를 쓰면서
움직일 때마다 독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독소를 그때그때 청소를 해주는 해독계가 가동이 돼야 될 텐데, 해독계는 언제 움직이느냐? 이 모든 거 다 쓰고 남으면 그때 해독계가 움직이게 돼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질병이 생긴다 그랬습니까? 뭐 때문에? 해독되지 않고 남아있는 독소 때문에 질병이 생기는데, 왜 나는 이 질병이 생겼을까? 현대인들을 보면은요, 큰 특징이 있는데, 예전의 원시 시대보다도 머리를 많이 쓸까요? 적게 쓸까요? 너무 많이 써. 근심, 걱정,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이 두뇌계가 쓰는 에너지가 너무나 많아요. 또 옛날 농사 짓던 시절보다도, 보릿고개 있던 시절보다도 요즘의 현대인은 밥을 많이 먹을까요? 적게 먹을까요? 이거 예전에는 먹고 싶어도 못 먹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밥을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 꼭 쓸 만큼만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먹어요. 그래서 뷔페 식당 한번 가면 본전 뽑는다고 그냥 아예 아랫배 부둥켜 안고 나올 정도로 먹어. 한번 가면 또 반찬 하나라도 빼먹으면 괜히 손해보는 것 같아서 40종류 다 먹고 와. 그날 저녁에 이불 속에 들어가면 뷔페 식당에 가서 먹고 온 날은 이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40종류가 소화가 되겠어요. 그게 이게 뷔페 식당 갔다 온 날은 이게 속에서 뷔페가 돼가지고 이불 속에서 밤새 방구 많고.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먹어도 너무 많이 먹어. 그래서 에너지는 일정량 딱 한정이 되어 있는데 두뇌계와 소화기계가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해독계를 움직일 만한 에너지가 대부분 없다는 겁니다. 독소가 자꾸 쌓여서 질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질병의 원인이 된 독소를 좀 청소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많이 쓰는 놈한테 가서 좀 덜 쓰고 나 좀 나눠줘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질병을 치료하는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가만히 보니까 누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두뇌계가 많이 쓰는 거야. 그래서 이 백투에덴의 치료 원리는 첫 번째, 조용한 장소를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뇌계를 쓰던 에너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분에게 근심, 걱정, 스트레스를 다 내려놓는 겁니다. 마음 디톡스를 하는 거예요. 영혼 디톡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평생 그냥 입에서 땡기는 대로 먹고 살았는데 단 4일이라도 밥을 안 먹어보는 거예요. 디톡스를 해보는 겁니다. 난생 처음으로 밥을 안 먹고 좀 여기가 허전한 것을 좀 느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드디어 소화기계가 쓰던 에너지가 절약이 되면서 해독계가 움직일 에너지가 나온 거예요. 이때 디톡스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독소가 싹 빠져나가면서 이 독소 때문에 생긴 질병들이, 이건 치료 안 되면 이건 의학이 잘못된 거예요. 우주의 이치가 잘못된 겁니다. 이 우주의 이치는 원인이 제거되면 결과가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 이건 신장이 망가졌든 심장이 망가졌든 두뇌가 망가졌든 피부가 망가졌든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췌장이 망가졌든 이 독소 청소되는 것만큼 그것 때문에 생긴 질병은 줄어들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디톡스는 살 빼기 위한 디톡스인데, 백투 에덴에서는 정말 치료가 어려운 질병까지 치료되는 디톡스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도대체 하길래 이 질병들이 치료된다고 할까? 요것을 제가 지금 한 30개국 이상 나라를 다니면서 이 새로운 치료법을 가지고 합니다. 예전에 여수병원, 에덴병원 제가 오픈했을 때 사용할 때는 저도 몰랐어요. 미국에 가서 요 디톡스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을 하고 요 원리를
수없이 많은 나라들에 가서 하는데 많은 의사들, 한의사들도 참여를 하고 한번 들으면 의학적으로 이게 맞으니까 자기들도 정말 약으로 안 되는 환자들을 이 방법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아주 놀랬습니다. 작년에 2017년이 작년이죠. 작년 2월 달에 셀이라고 하는 의학자들이 자기가 연구한 걸 발표하는 정말 세계적으로 굉장한 권위가 있는 이 연구 저널에 논문이 하나 발표가 됐는데 제가 이걸 읽어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이 디톡스 프로그램하고 똑같은 것을 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너무 똑같아. 그런데 이 논문을 읽어보니까 여기서는 생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차원이었고, 저는 지금 누굴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실험이 아니고 사람들을 대상으로 365일 어디선가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합니다. 밖에서 나가서 하는 것은 지금 2주 만에 격주제로 한 주는 자기가 밖에 나가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똑같지만 거기는 동물 차원에서 아직 하고 있고 우리는 사람 차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제가 컨닝했다고는 얘기를 못 할 거예요. 제가 양심적으로 어디서 컨닝한 적 없고. 그런데 제가 기쁜 것은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수많은 의학 박사들이 같이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 디톡스를 하면은 의사들의 눈으로 볼 때도 어떻게 해서 이 질병이 치료되는지를 증명해 주는 논문을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자, 당뇨병 있는 분 잘 들어보세요. 당뇨병은 크게 1형 당뇨가 있고 2형 당뇨가 있어요. 어떤 당뇨가 치료가 더 어려울까요? 2형이 더 어렵습니까? 2형은 췌장이 멀쩡해도 밥을 많이 먹으면 혈관 속에 포도당이 넘치겠죠. 요거를 세포 속으로다 넣어주는 일을 누가 합니까? 인슐린이 해주는데, 남들처럼 인슐린 똑같이 만들어줘도 너무 많이 먹으면은 얘가 일을 해줘도 포도당이 남으니까 당뇨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밥만 1인분 딱 먹으면 치료될까요? 안 될까요? 치료될 수 있어요. 운동 많이 하면 치료될 수 있어요. 그런데 1형 당뇨병은 췌장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인슐린 자체가 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요건 밥을 아무리 줄여도 인슐린이 안 나오는데 어떡하겠어. 이건 정말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 그 어려운 불치병 1형 당뇨병을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 1형 당뇨가 디톡스로 완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논문을 낸 거예요, 의사들이. 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디톡스로 어떻게 이렇게 불가능한 질병들이 치료되는지에 대한 원리가 여기 나오는데, 자, 한번 보세요. 자, 작년에는 이 강의 안 했죠? 네. 작년에도 여기서 했기 때문에 90% 이상은 작년에 하지 않은 강의를 제가 하려고 그래요. 강의 내용의 90% 이상은 할 수 없이 디톡스 프로그램이니까 작년에 했던 디톡스 얘기는 일부를 하겠지만 90% 이상은 제가 새로운 강의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자, 똑같은 디톡스라도 내용이 틀려요. 여기 보면은 제목이, 논문 제목이 이거예요. 패스팅. 패스팅이 뭐예요? 금식하는 그런 뜻이죠. 미미킹. 미미킹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흉내내는. 금식이 아닙니다. 우리 금식 안 해요. 금식은 아무것도 안 먹어야 금식인데 여기서 뭘 먹어요? 안 먹어요? 너무 자주 먹어? 너무 많이 먹어? 네? 그런데 칼로리로 따지면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2000kcal를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먹어. 얼만큼 먹느냐? 700kcal를 먹습니다. 700kcal를 먹으니까
밥을 뭐 먹기는 먹지만 금식은 아니지만 금식을 흉내내는 다이어트라고 좀 부를만 하죠. 거의 뭐 금식에 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름을 멋지게 붙였어요. 패스팅 미미킹 다이어트다. 이 사람들은 900kcal 줬어요. 그래서 금식을 흉내내는 다이어트를 한 겁니다. 이 쥐에게.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은요, 여기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랑겔한섬의 베타 세포를 조사를 해보니까 일형 당뇨병 가진 쥐는 랑겔한섬의 베타 세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췌장이 없는 게 아니라 췌장이 있어. 랑겔한섬 베타 세포도 있어. 그런데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인슐린을 거의 만들어내지 못하는 낡은 베타 세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일형 당뇨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며칠 동안 이렇게 먹었느냐? 4일 동안 이렇게 먹었습니다. 4일 동안 먹었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 활동은 2000kcal를 쓰는데 먹은 건 900kcal밖에 안 먹었어요. 그러면 하루 몇 kcal가 부족합니까? 1100kcal가 부족해. 그래도 살아 움직이려면 이 속에 있는 뭔가를 뜯어서 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뭘 뜯어서 태우는가 하고 보니까 우선순위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예를 들어서 저 밖에 눈이 한 3m가 와가지고 기름차가 못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추운 겨울입니다. 여기 기름이 다 떨어졌어. 얼어 죽게 생겼어. 저 눈 녹을 때까지 살아남으려면 이 안에 있는 뭔가라도 태우면서 안 얼어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여기서 뭐부터 태울까요? 저 올게닉부터 태울까요? 뭐부터 태울까요? 요 강대상부터 태울까요? 제일 첫 번째 뭘 태울 것 같아요? 우리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제일 먼저 뭘 태우는가 하면 쓰레기부터 태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까요? 일단 내일 녹을지 언제 녹을지 모르니까 일단 그때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쓰레기부터 태우더라는 거예요. 근데 쓰레기를 다 태웠는데도 유조차가 안 와. 그럼 아깝지만 어떻게 좀 쓸모 있는 거라도 태우긴 태워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의자 중에서도 망가졌어. 이만큼이 돈만 있으면 요거 바꾸고 싶었는데 멀쩡한 걸 먼저 태울까요? 좀 부러진 의자를 먼저 태울까요? 망가진 걸 먼저 태우더라는 겁니다. 요걸 다 태웠는데도 아직도 안 와. 그럼 뭐 세포라도 태워야지. 세포를 태우는데 정상세포를 먼저 태울까요? 암세포를 먼저 태울까요? 암세포를 먼저 태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톡스를 며칠 했더니 찌꺼기 독소 태우고 염증세포 태우고 망가진 세포 태우고 암세포 태우고 이런 순서로 태우면서 칼을 대지 않았을 뿐이지 쓸모없는 세포들만 싹 수술을 해가지고 태우면서 살아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췌장을 관찰을 했더니 아직 쓸모있는, 여러분 일형 당뇨병도 인슐린 하나도 안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충분한 만큼 안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젊은 세포가 있어요. 아주 싱싱한 세포, 아주 인슐린을 그냥 100% 만들어내는 세포. 이런 세포들은 젊어요. 살아있어요. 수명이 다 되면 자기가 죽고 그만큼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인슐린을 못 만들어내는 세포는 낡은 세포예요.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인슐린을 별로 못 만들어내. 10%도 못 만들어내. 그런데 요 낡은 랑겔한섬의 베타세포를 태우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손톱이 돌멩이가 딱 떨어져 가지고 이겨졌어. 아프다고 내버려두면 찌그러지는 손톱 계속 가지고 살지요. 안 그렇습니까? 요거 그냥 아프다고 놔두면 찌그러진 거 계속 그대로 나와요. 근데 한번 아파도 참고 빼버렸어. 그랬더니 어떤 손톱이 나와? 멀쩡한 새 세포가 나와. 우리 몸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좀 별로 쓸모없는 낡은 랑겔한 세포를 딱 디톡스하면서 태웠더니
그 자리에 새로운 랑겔한섬 세포가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직장이 있는데 이 비서가 자꾸 그냥 뭐 핸드폰이나 만지작거리지 일을 제대로 못해. 이 비서가 있는 한은 새로운 비서 못 쓰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그만뒀어. 그러면은 아주 능률이 있는 새로운 비서를 쓸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면서 랑겔한섬의 베타세포가 새롭게 재생이 되면서 리제너레이션, 새롭게 재생이 되면서 그 베타세포 때문에 생긴 이 당뇨병이 리버스, 완전히 치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논문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를 보니까 이 900kcal만 먹으면서 또 4일만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월, 화, 수, 목, 자 지금 월요일 저녁부터 디톡스를 들어가요. 화요일 저녁이면 하루죠. 수, 목, 금, 금요일 저녁까지 하면 딱 4일을 합니다. 우리가 날짜도 똑같아. 그랬더니 이 낡은 세포들이 태워지면서 살아가고 그 중에 이 일형 당뇨병이 치료가 됐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형 당뇨병도 제대로 디톡스를 하면은 치료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의사들이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논문을 보니까 이 일형 당뇨병 걸린 쥐의 췌장을 보니까 췌장이 있긴 있어요. 베타세포가 있는데 거의 인슐린을 못 만들어내는 낡은 베타세포만 여기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인슐린을 조금밖에 못 만들어내, 이 쥐가. 그러니까 혈관에 있는 포도당을 다 처리 못 해줘서 혈당은 높이 400씩 나와, 500씩 나와. 그런데 디톡스를 딱 하고 났더니 그 낡은 베타세포가 싹 태워져서 없어져 버렸고 그 자리에 새로운 베타세포가 만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인슐린이 왕창 만들어지는 쥐가 됐어. 그래서 일형 당뇨가 치료가 돼가지고 혈당이 약을 끊었는데도 정상으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람들을 가지고, 당뇨병은 정말 손발 엎었다 젖혔다 하는 것처럼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치료가 돼요. 합병증까지 나타나는 당뇨병 환자들이 이 당뇨병의 증상을 제거하는 인슐린만 가지고 실험하면 죽을 때까지 치료가 안 되는데, 당뇨병은 무얼 먹으면 잘 생기느냐, 몇 번 씹어 먹어서 생기느냐. 당뇨병 환자들은 대부분 5번, 10번밖에 안 씹고 삼켜요. 그게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왜 100번을 씹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당뇨병 환자들은 운동을 안 해. 운동을 많이 하던 사람들이,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그만두잖아요. 당뇨병 올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왜? 운동을 할 때는 막 그냥 한 6,000kcal를 뛰는 거야. 태능 선수촌에 들어간 애들은 이 불고기를 8인분을 먹습니다. 그래도 살이 쪄요, 안 쪄요? 군살 하나도 없어. 8인분 먹은 것만큼 하루 종일 뛰니까. 그러면 이 위장은 8인분 먹는 것만큼 발달이 돼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딱 운동을 그만둬. 운동은 그만둬도 먹는 이 양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게 안 줄어들어요. 또 8인분까지는 안 먹어도 여전히 4인분을 먹네. 그런데 옛날만큼 달려요, 안 달려? 이제 운동이 지긋지긋해서 보통 사람보다 더 안 움직여. 그러면 4인분 먹었으니까 혈관에는 포도당이 엄청나게 막 많이 들어왔지. 운동을 안 하니까 요 포도당을 써먹을 기회가 없어. 혈당이 500씩 나가는 거예요. 이건 다른 게 멀쩡해도 당뇨가 생기게 돼 있어요. 이런 원인들을 하나씩 찾아가지고 다 고쳐주면 당뇨는 인슐린 없이도 조절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디톡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정통의학에서도 연구를 하고 그 논문이 발표되면서 이제 많은 다른 이제 박사들도 그 읽은 논평을 하는데
그거 읽어보니까 이야, 이건 제3의 의학이 될 수 있는 기가 막힌 연구다. 나이가 들면 신장도 낡아버리죠. 신장이 딱 뜯어보면 젊은 사람 신장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런데 속을 찢어보면 젊은 사람 이 신장세포는 전부 젊은 세포로 가득 차 있는데, 할아버지 신장세포는 겉보기는 비슷한데 다 기능이 별로 쓸모가 없는 낡은 신장세포가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젊었을 때는 오줌이 담을 넘어가는데 할아버지는 팬티도 못 넘어가. 왜? 젊은 사람은 이 신장세포가 다 살아있어가지고 오줌을 많이 만들어내요. 만든 오줌은 오줌부로 보내. 빵빵해. 그냥 이 오줌의 양도 많지 빵빵하니까 오줌부의 압력으로 담을 넘어가. 할아버지는 신장이 망가진 세포가 많아가지고 오줌 자체를 못 만들어내요. 나갈 오줌이 없어. 찔끔 나가고 없어. 그런데 다른 연구 결과들을 보니까 나이가 들면 다 낡은 세포가 많은 것입니다. 키도 줄어들잖아요. 오늘 재보니까 키도 줄고 머리카락도 가늘어집니까? 숫자도 적어졌지만 희마리가 없어요. 나이 들면은 머리카락도. 분열이 만들어지는, 분열을 해서 막 만들어지는 세포보다도 그냥 정지된 세포가 많으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죽어가는 세포보다도 분열해서 만들어지는 세포가 더 많아서 키가 크고, 나이가 들면은 분열해서 새로 만들어진 세포보다도 죽는 세포가 더 많아. 그래서 키가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35살만 먹어도 8.2%가 늙은 세포예요. 분열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세포. 그리고 56세가 되면 54%가 분열이 정지된 세포입니다. 66세가 되면 94.3%가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별로 일을 못하는 세포로 채워져 있더라. 이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의사들 얘기입니다. 노화를 누가 막을 수 있느냐? 늙어서 키가 쭈그러든 걸 누가 이걸 피느냐 이거예요. 줄기세포 맞아봤자 그때뿐입니다. 반짝이지. 그런데 이 논문이 발표되고서 이건 그 어려운 노인성 질병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낡은 세포 디톡스하면 얘를 뜯어서 태울 것이고 그 자리에 새로운 세포 만들어지면 노인성 질병에도 좋지 않겠느냐. 이 논문에서는 이런 걸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노인성 질환에 기가 막히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빗땅기의 그 유준원 장로님 아시죠? 92세입니다. 잘 아시죠? 92세인데 62년 동안 계란, 우유, 멸치고랭지도 안 먹은 진짜 완벽한 채식주의자입니다. 나이는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래도 92세까지 산 것만 해도 굉장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전에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래도 노인성 질환은 어찌할 수 없어요. 그 빗땅기 원장님의 사모님이 설악산 프로그램에 왔어요. 배가 그냥 쑥 들어가는 거야, 2주 만에. 그러니까 와, 이게 세상에 어떤 다이어트보다 좋구나. 또 강의를 들어보니 이 의학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의대 공부를 하고 있는 아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작년에 너 여기 이번에 방학 때 한국 나오면 무조건 한 주는 설악산 가서 백투에덴 강의를 좀 들어봐라. 왔어요. 한 주일 들어보더니 한 달을 다 거기서 방학을 보냈어. 자기 전공 정했대. 이제 백투에덴 하는 의사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유준원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여기 꼭 한 주만 꼭 와보세요. 근데 안 오는 겁니다. 32년 동안 집 밖에서 잔 적이 하루도 없다는 거야. 할머니가 지금 누워있는데 난 못 간다. 근데 이 손자가 얼마나 자기가 배운 의학 지식과 맞으면서 이게 기가 막힌 건지 할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꼭 좀 한번 와보세요.
판단 좀 해주세요. 하도 조르니까 그럼 내가 딱 하루만 자고 오겠다 하고 설악산을 왔어요. 왔는데 92세 됐으니까 허리가 이렇게 조금 요만큼 굽었어. 다리도 여기가 약간 15도가 굽었어.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걸으니까 계단은 손자가 잡아줘야만 내려와. 산에도 혼자는 못 가요. 그 나이에 그만큼만 걸어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런데 첫날 강의를 딱 들어보니까 이야, 이거는 대부분 어느 한쪽만 이렇게 아는데 종합적으로 기가 막힌 이론이라 이거예요. 나 그냥 일주일 있을란다 해서 일주일 있었는데, 일주일 딱 디톡스를 했더니 다리가 일자로 쫙 펴져요. 허리가 쫙 펴져. 지팡이 던져버리고 손자 없이 계단을 그냥 젊은 사람 발걸음으로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 뒤로 한 달에 한 번씩을 한다고 그래요. 네? 여러분, 이 디톡스는 뭐 돈이 엄청나게 드는 것도 아니고 방법만 제대로 한번 배우면 집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해? 방법을 제대로 배울 필요는 있어요. 이게 제대로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한번 제대로 배워두면 중간중간 일주일에 딱 하루에 한 끼만 디톡스를 해도 도움이 됩니다. 또 예언의 신에 보면은 일주일에 하루만 디톡스를 해도 너무 좋다고 그랬어요. 가끔은 며칠간이라고 하는 말도 나옵니다. 3, 4일 정도 해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꼭 4일짜리만 하지 않아도 1대 3의 법칙을 쓰면 됩니다. 한번 대청소가 되고, 여기 그냥 완전히 독서 한번 다 진짜 완전히 청소 끝났다 그러면은 한 끼를 잘못 먹으면 하루만 디톡스를 하면 싹 원상복귀 돼요. 하루를 잘못했다 3일만 하면 딱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발표된 걸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할 수 없이 이런 낡은 세포들이 많아지는데, 밥을 적게 먹었다 이거예요. 칼로리를 26%를 덜 먹었다. 우리는 조금 전문적으로 좀 덜 먹는 거죠. 그런데 26%만 조금 덜 먹어도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고 보니까 간, 대장, 여기서 분열이 정지된 낡은 세포들이 덜 먹은 거 그거 뜯어서 태우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새로운 6%가 낡은 세포가 뜯어져 태워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세포가 재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이 건강관리 기법을 이번 한 주일 동안 온몸으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일 동안 머리로만 배우는 건 소용이 없어요. 백날 배워도 이건 소용이 없고, 내 간이 배워야 돼. 간이, 내 위장이 배워야 돼. 그렇게 제대로 된 디톡스를 한 주일만 배우면 놀라운 무기를 하나 손에 쥐고 살아가는 거예요. 병원에 가기 전에 많이 아프면 가지만, 요 정도 아파가지고 가기는 좀 뭐하지만 이상은 있어. 그런 경우 있습니까? 이럴 때 디톡스가 답이라니까요. 하면 그냥 끝나. 많이 아프기 전에. 이렇게 이번 한 주일 동안 디톡스를 이 과학적으로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체험을 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너무 많이 망가지기 전에 그때 치료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영과 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흠없이 건강하게 보존된 상태에서 예수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